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부동산 규제 많이 지금 현재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이 지금 서울 전역으로 조금씩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심숭생숭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여기 어떤 지역은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갈수록 더 가격이 내리고 왜 팔리지 않을까? 또 내 거 팔고 나서 좀 가야 되는데 서울 너무 올라서 나는 여건이 멀어지는 게 아닐까 겁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요즘 부동산 규제가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초양극화 현상이 계속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슴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 있으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 가지 규제가 나왔는데 왜 생각만큼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바로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지난 2017년 8.2 조치 그리고 2018년 9.13 조치 아주 백화점식 강력한 규제를 했습니다. 양도세 규제, 종부세 규제,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또 더 심지어는 더 강력한 규제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정책을 지금 아는 분들이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이 과거 한 5년 동안은 아는데 과거 15년은 모르는 분들이 지금 입안에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규제는 센데 부동산 현재 현상은 좀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가 센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강력한 규제에도 주택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이유 한 5가지만 적어봤습니다. 이걸 풀어보면 사실은 한 10가지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가지만 크게 알아도 이게 어떤 현상으로 가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폭락하지 않은 부분이 서울만 폭락하지 않을까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폭락을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지역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초양극화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쭉 있는데 뭐 쉬운 거부터 말씀해 드리면 5가지 빼더라도 지금 서울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입니다. 3만 불 시대에 부동산 전체 가격 OECD라든가 세계 유수의 국가를 보면은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과연 높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돈을 가지고 비싼 데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좀 맡겨두고 오를 건 오르게 내비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규제를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들불 번져가지고 소위 비싼 지역의 평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자들이 과연 가격 좀 규제 좀 한다고 해서 살 거 안 사고 포기할 거냐? 그러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규제가 아무리 심각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쌓아둔 부들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좀 분산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있는 분들은 있고 좀 쓰게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부가 있는 분들이 쓸 수 없고 돈을 아주 출구가 없기 때문에 돈이 오히려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쓸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어서 오히려 국부 유출이 좀 일어나는 현상까지도 보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없는 사람도 기회를 좀 가져야 되고 있는 사람은 좀 우리나라 내부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모든 규제
뭐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규제들이 부자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쁜 영역으로 어떤 이런 쪽으로 몰아가면서 움츠리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동산에 좀 고스란히 오고 있고 특히 서울 지역에 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P로도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구는 줄어드는데 도시는 공동화가 이런데 신도시 세워가지고 거기에 인위적으로 가라고 해서 갈 세상 이제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일본이라든가 가까운 나라, 이 나라를 보더라도 오히려 신도시가 인구 줄어들면서 도시의 공동화와 유령화로 인해서 다시 동경으로 나오는 그 도심지로 나오는 이런 특수성을 봤을 때 무언가 도심 내의 공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른다면 좀 더 도시를 정비해서 공급을 하고 좀 더 가격이 좀 분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좀 정책 수요 입안자들이 한 5년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거 10년, 2001년대로 가게 된다면은요, 이러한 부분들이 2번 정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렇게 규제가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락하지 않고 오히려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학습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 효과가 이제는 시장의 분별력을 좀 갖게 해서 초양극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면역력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빨간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997년 지나면서 한번 가격이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IMF를 거쳤죠. 그 다음에 2001년에서 2006년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2008년 리먼 사태 거치면서 가격이 폭락이 일어났죠. 그리고 다시 2012년, 13년 거치면서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살 집은 팔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결국은 화폐 가치도 하락하고 인건비가 너무 오르니까 원자재값 오르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결국은 내 재산의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만큼 그냥 올라졌을 뿐이라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해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를 중요한 부분은 IMF 끝나고 폭락됐을 때 그리고 또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있어가지고 파산해가지고 떨어졌을 때 결국은 강력한 규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팔아 제끼어서 전세를 살거나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갖고 있는 사람만 지금 현재 아주 내 집도 없이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전세로 이사 가고 있고 그런데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에 집이 남아있죠. 그런데 내 자녀를 키우고 내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와서 업무와 그리고 내 학교가 있는 내 자녀가 학교 다닐 수 있는 곳을 멀리 출퇴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도심 내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격을 또 유지하고 오르게 하는 거죠. 이제 이 2번의 학습만으로도 사람들이 면역력이 생겼고 시장에 분별력이 생겨서 이제 파는 놈만 내가 파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나중에 우울하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크게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키지 않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요즘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정권 교체가 되거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규제 풀겠지. 우리가 요즘 하는 얘기가 다 거의 막 이런 얘기죠. 너무 규제를 많이 해놓으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나서서 풀겠지. 안 되면 이 정권에서 안 되면 다음 정권에서 교체돼서라도 풀겠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게 또 2014년, 2005년도에 규제했다가 2014년도에 규제가 풀린 걸 또 학습 효과로 봤기 때문에 풀리면 오른다라는 거죠. 요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규제가 심할 때는 그냥 버티자. 그래서 존버 세대가 생기죠. 계속 버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가 풀리면 가격이 오르겠지.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사람들이 돈을 좀 모은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강력한 규제가 풀릴 때
금융 규제가 풀릴 때 오르지 않겠나 해서 오히려 대기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지역들 나오면은 그래 그냥 지금 사놨다가 언젠가 풀리면 되겠지. 이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규제가 너무 세니까 오히려 거꾸로 풀릴 날 오르겠구나 해서 오히려 기회를 잡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폭락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서울이 문제죠. 서울의 신규 주택, 아파트와 빌라 등 신규 주택 공급이 대폭 감소됐다라는 거죠. 아파트는 뭐 재건축, 재개발 또 다 해제해 버렸죠. 빌라는 주차장법 강화하고 또 뭐 불법 확장 또 막음으로써 공급을 막아가지고 뭐 요 다음 시간에 바로 요 2부 시간에 다뤄드리겠는데 왜 이제는 서울의 빌라마저도 올라야 되는지 간단한 통계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신규 주택이 없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이 대폭 감소됐다. 감소된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도시재생한다고 난립니다. 도시재생. 지난 시간 늘 도시재생 상담할 때 시청자분들한테 도시재생이 뭐죠? 그러면 그냥 내 집 앞 가꾸기 하고 새로 짓는 거 없이 구도로에 구주택에다가 내 집 고치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하듯이 페인트 칠하는 거다. 이거 다 알게 됐어요. 도시재생이 별거 없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여전히 도시재생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를 지금 마구 하고 있죠. 현재 이미 재건축, 재개발 해제된 게 365개. 이제 내년 3월까지 한 38개 하면은 약 390개 지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새 집이 헌집이 헌집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새 집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신규로 지정된 건 약 한 80개 정도 안 됩니다. 한 5배 정도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됐죠. 이제 서울 시내에서 청약저축 하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 아예 거의 기권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새로 나오는 신규 분양 물건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10년, 13년 그동안 기다려왔던 분들에게 또 좌절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3기라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마구 해제하는 것도 이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요, 양도세 강화. 이 양도세 중과세를 강화시켜가지고 출구가 없습니다. 기존 주택 세 채, 네 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문이 실현되면 팔고 또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거나 본인 좋은 주거로 가져갈 텐데 이제 양도세 중과세가 강화됐기 때문에 팔지를 못합니다. 팔아도 오히려 손해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팔아도 오히려 전세 빼주고 남는 돈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무서워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주택 장기 8년에서 10년짜리 장기 장기 주택 임대로 돌리거나 또는 증여를 통해서 앞으로 장기 보유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매도자가 생김으로써 공급이 원활한 공급이 돼서 될 텐데 이제는 이 민간인들이 서로 사고 파는 물량도 없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규제 풀리면 오를 때 나는 또 가격 오르면은 대응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4억, 5억짜리 갭 투자라는 게 보통 5천만 원, 1, 2억 정도가 갭 투자인데 이제는 서울의 아파트들 4, 5억, 6억도 갭 투자라고 말하는 시기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뭔가 우리 화폐를 갖고 있는 게 불안하죠. 경기 침체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화폐 가치가 더 뚫어지죠. 이런 말도 이제 시쳇말로 제가 들은 말이고 정말 리얼한 얘기인데 만약에 한국 경제가 폭락을 한다면 누군가가 한국에 갖고 있는 화폐를 사갈 것이냐 아니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갈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부동산을 사갈 거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죠. 그만큼
최저임금이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하다 물가가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화폐 가치를 많이 떨어질 거다, 폭락할 거다 이렇게 예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화폐를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주택을 더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요즘 서울만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지 전국은 그렇다라는 건 아니라는 것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정책이 초양극화로 가고 있어서 서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부자 동네 사람과 또 못 사는 지방과 이게 괴리가 더 넓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 또 뭐 분양가 상한제, 또 상한제가 막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봤다시피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분양을 안 하고 후불제로 두었다가 매매로 끝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임대주택 분양을 하죠. 임대를 선하고 나서 먼저 선 전세나 임대를 놓고 나서 준공 후에 분양해서 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저는 정책이 아마도 이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는 양상이 좀 안정화되려면 정책도 규제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락, 제가 늘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지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은 없습니다. 조정만 있을 뿐이고 규제 풀리면 또 다시 조금씩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좀 편안한 부동산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